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지간하면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면 정말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잠도 안 올 것 같아서 헛웃음만 나오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국민의힘 그 지도부,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부 총질 당 대표 문자 사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누구를 어디서부터 탓하고 누구를 어디서부터 나무라야 이 일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고 착잡하고, 그래서 차가운 소주나 한 잔 먹고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뭔가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줄거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정부 질문이 한창일 때 11시 19분, 11시 40분, 오후 1시 39분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첫 문자는 우리 동도 잘하네요. 아유, 국민의힘도 용심을 내니까 잘하네요. 우리 당도 잘하네요. 이제 두 번째, 여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9분에는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체리 모양의 이모티콘.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3차례나 문자를 보냈다는 것, 이것도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한 건 한심하지요. 뭐. 아니 그렇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날 대통령은 아침에 법무부 업무 보고 있죠. 오후에 행안부 업무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있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긴장되고 바쁜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뭔가 국민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 총질에 대해서. 이 내부 총질이라는 말은 여의도의 참새들은 방앗간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리고 저 같은 유튜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입에서는 거시기 합니다. 표현이 경박하다, 한심하다. 문화일보도 그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이준석을 반드시 징계하라, 그리고 이준석을 끝까지 수사해서 그 죄를 물으라,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경찰에도 보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도 보내고, 아니 본인이 안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한번 엎질러진 물이고 쏘아버린 화살인데 그걸 어떻게 쥐어 담고 걷어들일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이준석에 대한 분노, 증오, 섭섭함, 이런 것들이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일기장처럼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우리 당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해버린 건데요. 그 이전에 이준석이 당 징계위원회 당원권 정지 그 6개월을 받았던 그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하면서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징계하든 윤리위원회가 뭐 일반 평당원을 징계하든 그거에 대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코멘트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 난 아무 말 하지 않을래. 이랬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말의 진정성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조차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혀를 쯧쯧 차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일국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언어라는 점을 대통령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일 때 했던 말투, 그 대통령 후보였을 때 했던 말투, 검찰총장이었을 때 했던 말투,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여당 의원들하고 대거리하면서 그들의 약호를 그냥 콧방망이를 팍 쥐어 박아줬을 때 그 말투, 이것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작별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것입니다.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권성동을 읍참마속하고 이준석을 확실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애물단지들 확실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대통령부터 3배 배옷을 입고 내리는 눈보라와 성난 빗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권성동의 목을 자르는, 제가 읍참마속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야 그게 왜 읍참마속이야? 울면서 참 목을 베다. 누구의 마속을, 누가? 제갈량이. 이 군령을 어겨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읍참마속, 윤석열이 울면서 권성동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중마고 목을 그렇게 해서 베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필 규정이고 일벌 100개야. 헛웃음만 나옵니다. 아무튼 권성동, 이준석 이 두 사람은 당에 집권 여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 두 애물단지. 한 번 애물단지는 끝까지 당의 분열과 당의 트러블 메이커로서 계속 남게 됩니다. 이참에 찍어낼 거 찍어내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죠. 울릉도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던데 이제 대구에 간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권 지지율 1등이라는 이준석, 선거가 1년 9개월쯤 남았던 이 시점이 아니면 확실하게 찍어내는 일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이준석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그 다음에 경찰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성동 직무대행, 왜 권성동 직무대행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인이 그냥 셀프로 당 직무대행이 될 때 그때 왜 윤핵관들 불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밥 먹었잖아요. 만찬회동. 사람들은 그때 이미 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사이에 그 다음에 윤핵관들 사이에 다 얘기가 조율된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무대행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비대위원이나 조기전당대회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조율됐겠지요. 권성동은 2014년에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휴대폰으로 외국 여성의 비키니 차림 이거 보고 있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 달에 검수완박 이거를 놓고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가 나중에 얼토당토 않다고 그래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다, 이 논란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그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원아웃, 투아웃은 뭐냐?
아니 자기 지역구에 있는 지인의 아들을 청와대 이 대통령실에 딱 박았어요. 이것도 부적절한 일이고, 더더군다나 그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장제원한테 7급을 부탁했는데 9급으로 해줘서 섭섭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보다 뭐 10만 원 좀 많은 그런 봉급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대통령실에 누구를 박아넣은 것을 정말 옷에 묻은 티끌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그 권성동, 그것은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백만 우리 젊은이들의 그 뺨을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참 정말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를 국회 사진 기자단에게 찍히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3번 아웃. 3번 아웃 어떻게 된다? 작별해야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통령 선거가 한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이 달아오르고 있을 때 당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이 이준석이가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해안 어디를 돌고 작년 1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울산에까지 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부랴부랴 울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밥자리 만들고, 거기 김기현 의원도 같이 있었죠. 거기서 한번 안아주고 우리 잘해보자. 준서가 우리 잘해보자. 너 섭섭치 않게. 뭐가 그렇게 서러웠니? 자, 한 잔 받아. 이게 울산 회동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달 1월 달에 이준석은 또 집 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 집 나간 사람은 자꾸 나갑니다. 학교에서도 정학당하는 말썽쟁이가 도맡아 놓고 정학을 당하는 거지, 딱 한 번만 이런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이준석이 딱 그 꼬라지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와서도, 1월 달이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대통령 선거 2달 앞두고 이준석이 또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주선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의원총회장에 16일 만에 이준석이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한 번 안아줘서 사퇴를 무마를 하는데, 아이고, 이제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준석도 삼진 아웃, 3번 아웃, 1 아웃, 2 아웃, 3 아웃, 체인지. 답답합니다. 뭐 권성동이가 사진을 일부러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느니, 권성동이가 관종이어서 대통령의 사랑을 본인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의 당권 경쟁자들한테 과시하고 싶어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권성동이 지금 사과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제 연거푸 하고 있는데, 권성동의 사과의 태도를 보면은 참 문제적인 부분이 사과문에도 있습니다. 사과문이 아니고 입장문이더군요. 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대통령이 끌어다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2번 죽이는 겁니다. 대통령 2번 죽이는 겁니다. 대통령 바보 만드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일부에서 회자되는 말이나 끌어다 쓰는 그런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말은, 일국의 최고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로서 존귀한 겁니다. 그 자체로서 품위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엄정한 겁니다. 뭐요? 일부에서 뭐 저잣거리에서 통용되는 말을 대통령이 끌어다 썼다고요? 아직 권성동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직 당 대표인 이준석도 그 사람의 직무대행이라는 권성동도 내치게 된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만나라고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오히려 적군을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됐든 뭐 마포에 있는 돼지갈비집이 됐든 국민의힘 지도부 제껴놓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상호하고 박홍근하고 뭐 김진표 국회의장 넷이서 술 한잔 하세요. 돼지갈비에다가 소주 한잔 하세요. 그리고 우상호가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박홍근이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김진표가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적군밖에 믿을 수 없는, 적군만이 신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법입니다. 이준석은 그 뒤로도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의도가 옛날에는 섬이었죠. 뭐 지금도 섬입니다. 여의도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죠. 어느 쪽에서든. 여의도가 섬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점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그 섬에서는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게 양두구육 이중인격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고기인 것처럼 양머리를 걸어놓고 근데 실제로 싸준 고기를 집에 와서 보면 개고기였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서하고 오고 앞에는 양머리를 놓고 뒤에는 개고기 파는 정상배들이다. 그런데요, 이준석 씨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데 가장 1인자가 당신 아니요? 당신이 이 속담을 이 사자성어를 양두구육을 당신 입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이게 아니고 상대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 담합정치, 야합정치 이런 거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 아니던가요? 내로남불 같아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죠. 이준석 대표도 전후 사정을 미루 짐작할 테고 특별히 오해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 제가 누군지 아는데요. 참 이 말도 매우 문제적인 발언입니다. 뭐라고요? 오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 너 디스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우리 대통령님이 너한테 뭐 특별한 사감 없어. 사감이 없다니요. 전 국민이 사감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아니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런 부분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자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해 없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이준석이 뭐라고 맞받아쳤냐. 오해 안 한다. 너무 명백하게 잘 드러나 있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내부 총질을 일삼는 당대표. 그게 나다. 야 이걸 오해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내가 그동안 내부 총질이란 말로 1년 동안 욕을 먹어왔는데 뭐 오해하지 말라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비웃은 겁니다. 아무튼 국민들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태를 수습해야 됩니다. 다른 일로 바빠서 민생 챙기고 뭐 챙기고 뭐 이렇게 다 하겠지만 국민 대통합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기 집 처마 끝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자기 집 불부터 꺼야 됩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권성동 몰아내고 비대위 끓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경찰 수사 확실하게 하도록 대통령이 상관하지 말고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 제2차 회의 소집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참 우울한 밤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